네,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의료기기 사업화와 관련돼서 가장 저희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인허가 관련입니다. 사이넥스에서 국내 제조 인허가를 담당하고 계신 신동환 부장님께서 디지털 헬스의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다뤄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동환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넥스에서 의료기기 제조 허가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환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헬스 묻고 답하다 인허가 이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는 모바일 건강 정보 기술, 웨어러블 기술, 원격 건강 관리, 맞춤 의학, 인공지능 또는 기계학습 등이 의료기기로 디지털 헬스에서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드렸는데 이 예시를 보시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제어를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점차 지능화되어서 의료기기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단독으로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의료기기는 의료기관, 의료진이 사용하는 프레임이었다고 보면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는 일반 환경에서 개인 사용자가 사용하는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에 관한 심사를 GMP 상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 적합성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사고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연간 한 20만 명 정도의 그런 의료기기 사용 에러로서 그런 의료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적합성 평가의 목적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과 사용 에러의 감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요구사항 만족은 사용 유효성이라던가 효율성, 그 다음에 쉬운 사용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만족도 증가에 있습니다. 사용 에러 감소는 사전에 사용성 관련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통제하고 최소화하는, 그럼으로써 사용 에러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평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허가 시에 사용 적합성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올해 1월 1일부터 GMP 상에서 사용 적합성 관련된 절차와 결과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정은 위험 의료기기 등급이 높은 4등급부터 순차적으로 6개월 간격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적합성 프로세스는 시장조사 및 기초 컨셉 단계에서부터 설계 유효성 검증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의료기기 설계 개발과 맞물려서 함께 고려해서 저희가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입니다.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은 IEC 62304에 따라서 저희가 의료기기 전주기 수명에 걸쳐서 수행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IEC 62304에서는 의료기기 설계 개발 단계에서부터 저희 설계 입력, 출력과 그 다음에 시제품화, 그 설계의 제품에 대한 시제품화와 마지막으로 유효성 검증에까지 순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의료기기 사후 관리와 관련돼서 유지 보수에 대한 요구사항도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품질 시스템 안에서 절차를 수립하고 수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물로 산출되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 검증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러한 검증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검증 모델을 적용해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프로세스를 거치시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서와 그 다음에 위험 분석, 설계, 그 다음에 시험 기준과 시험 결과물이 도출되고요. 이러한 결과물들을 최종 취합하시면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자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은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 활동을 통해서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되고 유지 관리함을 보증해 주셔야 되고 이를 문서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간소한 양식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제출 보고서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의 의료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가 전송이 되고 이 전송된 정보를 저장, 활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네트워크 환경에서 환자의 의료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받으시면 환자의 정보에 대한 유출이라든가 위변조가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환자의 그런 건강이나 그런 환자에게 위해가 실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발생을 식약처에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환경에서의 보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2,000명 이상의 환자 정보가 누출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장박동기, 메디트러닝에서는 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그런 저희 심장 박동기, 저희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페이스메이커에 대해서 배터리 소모를 좀 빨리 하게 하는 그런 사이버 테러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인트 주드라고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디트러닝 제품에서는 인슐린 펌프에 대한 그런 주입량,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입량이 중요한데 이러한 주입량을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변경하거나 더 주거나 적게 주는 식으로 해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이버 보안 현황을 보시면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를 입은 병원은 대략 90% 정도가 되고요. 감시되지 않는 병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현재 한 95% 정도가 보안의 취약성을 띠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현재 저희 국내 식약처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규제 당국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이버 보안에 관한 위험 관리와 설계 시 반영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반영된 제품을 가지고 사이버 보안 검증을 통해 이런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판 후 보안 모니터링과 패치, 취약점 분석 등 의료기기 전 주기에 걸쳐서 관리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인허가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